네, 반갑습니다. 자, 8월 2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밤 9시 10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참 주식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지금 저도 오늘 저는 물론 아진산업을 어제 사는 게 있어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긴 했는데요. 자, 정신이 없습니다. 우선, 오늘이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규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늘 이 재료 노출과 동시에,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개별 종목들은 이제 좀 바닥을 잡아야 될 분위기였는데, 또 갑자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냅다 팔아버렸죠. 외국인은 미중 무역 분쟁만 생기면 코스피를 내다 팔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자, 일단 오늘은 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요. 8월 달에는 이 시장은 좀 좁은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매매 동의 한번 보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오늘 3,979억 코스피를 팔았습니다.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대신 기관은 또 샀죠. 이럴 때 찬스다 해서 지금 샀습니다. 이제 기관은 저점이 거의 왔다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700억을 샀고요.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은 좀 조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또 푸설 자 지금 옵션 동향에서 푸설 오늘도 61 계약을 풋을 샀습니다. 61 계약을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최근에 샀던 풋이 대략 어제까지 한 180계약 90계약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풋을 오늘 다시 61 계약을 더했기 때문에 대략 한 250계약 정도는 외국인이 지금 풋을 사놓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풋을 사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가를 빼면 뺄수록 자기들은 이익이란 얘기죠. 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코스피 지수 종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차트를 보면서 8월달 장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요. 자, 월봉을 보시면, 이 121선을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1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자, 오늘 월봉상은 1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은 했는데 글쎄요. 월봉상 121선을 이탈했는데 좀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봉상은 보면요. 제가 추세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오늘 드디어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선도요. 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주 안 좋죠. 근데 저는 이 캔들의 추세선 이런 모양보다는 저는 이 보조지표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가 이 스토캐스틱된 지표를 보면 아직 이 스토캐스틱이 한 번 더 이 물동 침체 구간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봉이거든요, 이게요. 일본 같으면 한 3, 4일, 4, 5일만 지나면 빠질 수도 있는데, 주봉이라서, 주봉은 캔들이 한 4개 정도가 모여야 한 달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8월달 한 달간은, 제 생각에는 주가는 오를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RSI는 좀 바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물동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침체 구간에. 그래서 8월 달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주봉을 봤죠. 이번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은 캔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점 보이시죠? 요 고점 지점요. 요 자리요. 자, 이 자리 고점을 제가 수평선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여기서, 자, 하락이 나왔죠? 자, 하락이 나온 1차 하락이 나온 구간을 제가 수평선을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연결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요 고점과 이 고점, 이 수평선과 이 수평선의 중간 지점까지 딱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요. 다시 꺾여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N자행, 역N자행 하락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역N자형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바닥이 어디 정도로 나올 것 같냐면 제가 보기엔 이 폭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1차 구간 하락 요 폭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 2148, 2050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 보면 1950에서 1960 정도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코스피 지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1950에서 만약에 60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8월 말까지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시점이 9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하이트리스트 제재 법안이 발효가 되는 발효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달 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두 큰 악재들이 지금 이달 말 적어도 9월 1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코스피 지수가 아마 1950이나 아니면 또는 1960 정도에서는 이제 하락을 하고 나면 지금부터 얼마 정도 더 빠지면 되나요? 대충 뭐, 한 40포인트 정도, 30포인트, 35포인트, 40포인트 정도 남았죠? 그 정도 만약에 기다리시다가 내려오면, 그때는 저점 매수를, 여러분 사고 싶은 코스닥 개별주도 괜찮습니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이미 쭉 코스피는 빠지더라도 일반 개별주들이 빠질 만큼 빠져서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는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무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1950이나 60 근처까지 한번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급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급등할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미국 선물이 지금 안 좋죠. 미중 무역 분쟁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내일 월요일 날 미국 지수가 좀 빠지고 시작하면 갭 하락부터 조금 시작할 겁니다. 조금은. 그러면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은 또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또 고점 매도 하시면 됩니다. 박스권 쪽은 제가 보기에는 1950, 60을 저점을 잡고요. 대략 한 2000에서 2020포인트를 고점을 보시면서 그 구간에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은 뭐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오늘 코스닥 일반 개별주들은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수만 빠져있지. 신라젠 팩 400 쇼크 때문에 지수만 빠졌지 코스피 개별주 바이오주 말고는 코스피 개별주는 별로 분위기 좋았으니까 내일 미국장이 좀 싹 빠지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별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발굴하셔가지고 주말에 자, 그런 종목들을 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뭐 당일치기로 하시든 아니면 뭐 2박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를 잡으시고 대략 저점에서 5일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미리 밑에서 잡아가지고 한 21선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고요. 다시 또 쌍바닥 찍어 내려오면 다시 또 밑에 그 정도 또 잡고 다시 이걸 팔고 이렇게 당분간 8월 달에는 그런 좁은 박스권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예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자, 그런 종목들을 적절하게 좀 이렇게 매수하셔서 단기 매매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매매를 8월 달에 하셔야 되고요. 9월 달부터는 좀 시장이 아마 변곡점이 나올 듯 하거든요. 9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제가 1950에서 60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만약에 뭐가 잘못 삐끗해지면 한 번 더 일시적으로 크게 충격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는 거기서 바닥이 나오고 이제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월 한 달은 일단 여러분께서는 박스권 대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물론 종목마다 또 두더지처럼 여기서 번쩍 튀어나오고 또 저기서 번쩍 튀어나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박스권이네. 박스권이들 일반 개별주들이 또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 또 한 번씩 시세가 노는 종목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많이 빠진 종목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병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일본 규제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모든 일본 규제 관련주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내일까지 시세를 주고 나면 또 충분히 좀 이제 조정을 받고 또 기간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일본 규제 관련주는 저는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종목들은요. 자, 오늘은 그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일제지부터 먼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일제지는 제가 여러분께 어제 이 종목은 완전히 5파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3파고 오늘은 아마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봉이 떴죠. 장중에는 올랐지만요. 내일 정도에는 한 번 더 음봉이 떨어져야만이 이 종목은 비로소 5파가 완료가 됩니다. 작은 소파동의 5파가요. 그러면 저는 그 가격을 어제 여러분께 대략 한 5,8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5,6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아니면 뭐 여기서 돌아선다?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 음봉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음봉이 캔들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번처럼 바로 위에처럼 3개가 나올 수 있고 2개가 나올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음봉 캔들이 충분히 나오고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양봉이 뜰 때 그때 여러분께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음봉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보고 나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4,500원까지는 뭐 깨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 자리는요. 제가 지난번에 5,300원 깨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국일제지는 한 번 더 음봉이 남았고요. 음봉이 캔들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모르겠지만 일단 그 자리가 확인되고 매매하셔도 급하지 않을 듯 합니다. 국일제지는요. 자, 국일제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LG테크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제목을 가장 먼저 올린 종목이죠. 탄소 섬유 관련주. 어차피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오늘 그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이후에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이미 5파 상승이 이제 종가상으로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같죠? 자, 내일도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장중에는 좀 시세가 나올 듯 한데요. 지난번 고점 4,675원 요 자리는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장중 고점은요. 4,675원은 돌파할 듯 한데 아마 내일까지는 좀 시세가 아마 좀 5,246원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5,246원, 요 200일선짜리요. 200일선짜리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이 5,300원이네요. 5,300원까지는 장중에 한번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터치를 못하더라도 이 종목은 내일이든 모레도 아마 조만간에 5,30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올 듯 합니다. 자, 내일 저점 한번 잘 잡아보셔서 단타는 가능할 듯 하는데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종가 깨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가 4,595원이죠. 요거 깨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성은 힘이 없죠. 자, 후성 참 힘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 충분한 물량 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삼성에서 아직 시험 생산한 게 오케이 사인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후성은 지금 21선, 11선도 가파르게 꺾여서 내려오다가 이제 살 들어 누르려고 하고 있네요.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지나면 21선이 완전히 들어 누울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상승 시도를 좀 탐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대신 후성은 손절 가격은요. 자, 이 8,580원을 깨면 손절 하셔야 됩니다. 종가상으로요. 자, 다음. 자, 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종목.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도 여기서 얼핏 봐도요. 자, 1파 상승 잠깐만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 역시 쌍봉 비슷하게 찍고 다시 내려왔죠. 4파 조정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가 좀 많이 쳐지긴 했지만, 힘은 좀 당장은 약하겠죠. 엉덩이가 많이 쳐졌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오늘 저점, 어제 저점이 13,450원인데요. 요 자리는 뭐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은. 이제는 이 종목은,
요 종목도 11선이 아직은 좀 각도가 조금 있게 내려오지만 2, 3일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 11선이 살짝 늦지 않을까. 지금 5일선은 탈환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요. 자,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관심을 가지고 대신 손절 가격은 지난 저점요. 13,450원을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저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가 마지막 5파 시세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진세미캠이나 후성은 좀 길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당장 급등록 할 종목은 아닌 듯 합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도 좀 계시죠. 이 종목은 지금 이 종목도 그 11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살짝 들어 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11선이 들어 눕겠죠. 그때는 한번 이 종목도 5일선을 오늘 탈환을 했거든요. 자, 선익이나, 후성이나 동진세미캡처럼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이 종목은 이미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일봉 한번 보시면요.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다 이미 5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1파 상승 지점, 요 지점에서 뭐 박스권에 행보하고 있죠. 1파 상승 요 지점에서요. 행보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급락이 나왔던 요 이동평균선들이 좀 덜어 누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 첩첩이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무슨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요. 자, 이렇게 천천히 행보를 하다가 서서히 좀 무상향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 종목도요. 이 종목도 한 방은 뭐 재료가 있긴 한데 어쨌든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그런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뭐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은 좀 깝깝하실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보고 계시면서 팔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 한번 해 보시죠. 일단은요. 자, 그 다음에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서두에 이 종목은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솔브레인하고 아진산업, 그 다음에 일지테크, 이 세 종목은 제가 관심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진산업은 처음엔 아침에는요, 별 힘이 없었어요. 한 11시, 12시 되니까 조금 뭐 올라가더니만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아진산업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차트가 괜찮아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가상으로는 이미 5파가 이 3파 상승 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5파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일 한 번 더 뭐 이게 여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승의 여진이요.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 추세선을 그어놓은 거는요,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을 제가 어제 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도달하지 않을까, 한 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끊어놓은 거고요. 장중에는 더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봐서 한 4,200원까지 봤었는데, 어쨌든요. 자, 이 종목은 주봉을 보면 좀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래량까지 보겠습니다. 좀 멀어 보이시지만, 요 자리에 거래가 좀 터진 거 보이시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여기 한번 봉우리가 섰고요. 그 다음에 요 저점을 깨지 않은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나왔죠.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N자형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충분히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이 종목도 오늘은 요 200일선에서 막혔지만요. 좀 더 길게 보면 요 200일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 거래량이 이보다 더 훨씬 많죠. 자, 20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좀 더 길게 보면요. 하지만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한 200일선을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장중에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한 4,450원?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이겠지만, 내일 정도나 길어도 모레 정도면은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이 종목 눌림목 들어오면 좀 불안하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일 상승 이후에는 또는 모레 정도는 휴식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아진산업은 계속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브레인도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파동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지금 5파 상승이 진행 중인데 1파 상승 이후 2파 조정, 그 다음에 양봉 보이시죠?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 자, 이 종목도 이 조정이 제가 보기에는요, 요 11선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음봉이 오늘은 여기 하나 떴지만 내일 하나 더 음봉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있게 66,000원 정도 만약에 근처까지 오면 66,000원은 꼭 그 가격이 아니더라도 66,000원, 66,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좀 분할해서 요 가격 근처에 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66,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뜨겠죠 이렇게. 자,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양봉 파동이 남았지 않았나. 크게 보면 이 종목도 좀 중기적으로 보면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봉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크게 보면 좀 더 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9만원 정도까지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소파동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하나 떴죠. 음봉이 하나 맞았죠. 2파 조정. 오늘 어제 양봉 떴죠. 3파 상승, 오늘 4파 조정인데 요 조정을 받고 바로 양봉이 뜰 수도 있습니다. 내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는 이 음봉이 내일 하나 더 나와서 이 11선이 있는 66,000원 근처까지 한번 진입을 장중에 잠깐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때 신규 매수자는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가지고 계시면 적어도 요 75,000원은 요번에는 한 번 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상승을 준다 하더라도 한 75,000원 정도까지 아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것 한번 잘라주시고 다시 밑에서 저점 매수하시라고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점이 이 종목이 얼마였죠? 한번 볼까요? 75,700원이죠. 자, 75,000원이면 75,700원 한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100%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종목은 66,000원까지 오면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죠. 저는 신규 매수자는 그렇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한번. 아니면 한번 더 양봉 떠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기는 66,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괜히 사기에는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솔브레인도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핵심적인 일본 규제 관련주들 몇 종목을 좀 훑어봤죠. 너무 많이 보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모나미 한번 보겠습니다. 모나미도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1파 상승 이후 2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2파 조정을 상당히 길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나오고 나서 4파 조정은 여러분 좀 짧게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여기서 시세를 줘서 만약에 이 3파 상승의 고점 종가상으로요 6,67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은 6,670원을 아마 종가상을 뚫어야 5파가 완료가 됩니다. 최소한요. 그러면 내일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시세를 줘버려가지고 5파를 완료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꼬리를 잡고 다시 음봉이 놓을 수도 있고 아침 시가 뭉 뛰어가지고 아침에 또 뛰어서 음봉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고 시세를 줘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은 애매한 자리니까 만약에 조정을 주면 한번 들어가시죠. 만약에 시세를 뭐 바로 뭐 튀어가지고 끝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지금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7%는 올랐는데 그리고 시간에 외에도 지금 뭐 많이 올랐던데 그죠? 종가상으로 어쨌든 6,670원을 뚫어야 5파가 완료된다는 거. 차라리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죠. 이 종목도.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아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6,600원 한번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좀, 그동안에 조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지금 많이 오른 종목 부담스러우시면 좀 조정받은 종목들을 차라리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모남이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진산업이나 일지테크 이런 종목은 단타는 내일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잘만 하면 내일 잘 수익 좀 낼 수 있거든, 월요일 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솔브레인 조정 시에 잡으시든지 아니면 동진세미캠이나 뭐 후순 같은 특히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고 이제 또 일반 개별주들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코스피가 1960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개별주도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바닥을 찍은 애들은 안 빠질 수도. 노바텍이 오늘 15,000원 안 왔나요? 안 왔네요. 이 애가 15,000원 와야 되는데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네요. 16,100원 찍고 올라가 버렸네. 이제 15,000원 안 올라나요?
자, 15,000이 와야 바닥인데. 알겠습니다. 노바텍은,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개별주들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남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니까요. 아남전자를 외국인이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보니까 한 4일째 연속으로 사고 있던데, 하나, 둘, 셋, 5일째 샀네요. 자, 아남전자는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1파 상승 이후에 음봉을 맞아 오늘 양봉이 떴지만요. 내일 바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11선 있고 21선이 바로 첩첩이 있거든요. 좀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크게 이제는 먹을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외국인은 사더라도 상관없이 좀 기다려 보시죠. 좀 빠져야 좀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21선까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요. SFA 반도체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SFA 반도체 오늘 2275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2400원을 깼다 왔네요. 오늘 앞장중에는요. 아깝다. 이 종목 2275원에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오늘 외국인 샀나요? 어이구, 90만 줄 외국인이 샀네요. 엄청나게 사재꼈네요. 아하, 아깝다, 오늘, 그죠? 자, 이 종목도 일단 21선까지의 목표가를 보시죠. 자, 21선까지. 21선이 얼마냐면요. 현재 가격이 2654원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좀 주면, 좀 사셔서 21선까지만 목표가를 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 오늘 주말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21선 좀 빠진 아직 오늘 오르지 덜 오른 종목 1%는 아니면 뭐 보합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21선까지 목표가를 보시고요.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도 오늘 양봉이 뜨긴 떴는데요. 자, 서진 시스템도 수급이 아직 그리 썩 좋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1선 해봤자 얼마죠, 서진 시스템은? 26,000원이니까 뭐 그렇게 매매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조정 받으면 또 사실 21선을 파시면 되니까요. 자, 이번 달 한 달은 정리를 하면 좁은 박스권에 1950에서 60을 바닥으로 보고 고점은 2000포인트나 2020포인트를 고점을 해서 좁은 박스권 매매를 8월달에는 하시면 되고요. 일본 규제에 관련 주들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오른 종목이 부담스러우시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일반 개별주들도 지수가 좀 빠지면 또 저점 매수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근데 다이내믹한 장은 이제 아닐 듯 합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두더지처럼 나타나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몇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